자, 이런 식으로 랜덤 유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UI에서 API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있는 게 그 랜덤 유저를 가져오는 API를 통신한 거거든요. API 통신한 건데 그냥 가져오기만 했어요. 페이지네이션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랜덤 유저에 대한 이미지랑 이렇게 글 이런 게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API가 랜덤 유저 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창에다가 랜덤 유저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랜덤 유저라고 치시면 랜덤 유저 제너레이터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랜덤 유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API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사용할 겁니다. 랜덤 유저 API 있죠? 이거 눌러요. 다큐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걸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유저 API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통신 라이브러리는 제가 알라우파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콤바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는 URL 이미지라는 걸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 URL 이미지를 쓸 거거든요. 일단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이런 뷰를 구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영상 멈추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 어떠신가요? 잘 구성이 되셨나요? 한번 쭉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주세요. 엑스코드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를 해주시고요. 앱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프로덕트 이름을 제가 랜덤 유저 API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스위프트 UI로 해주시고요. 라이프 사이클은 스위프트 UI 앱으로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뷰를 제가 만든 거 기준으로 일단 쭉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을까요? 지금 그냥 리스트에다가, 일단 제가 보면은 그 리스트에다가 아이템을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먼저 한번 뷰부터 제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필 이미지 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뉴 그룹 합니다. 여기서 이제 UI라고 제가 하나 만들고 커맨드 N 눌러서 새 파일, 일단 커맨드 N을 눌러서 스위프트 파일 해주시고요. 넥스트 해서 이름을 제가 프로필 이미지 뷰라고 할게요. 프로필 이미지 뷰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럭트 프로필 이미지 뷰라고 합니다. 그 형태가 이제 뷰죠. 일단 프로필 이미지 뷰 한 다음에 바디 썸뷰 이렇게 일단 합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서클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뷰 컨텐트 뷰 쪽으로 와서 이 프리뷰를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해서 프로필 이미지 뷰에다 아래쪽에다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제가 컨텐트 뷰를 프로필 이미지 뷰로 제가 변경해 놓을게요. 그리고 바나나가 프로필 이미지 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lt 커맨드 P 누르면 렌더링이 되겠죠? 기다려 볼까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미리 보기를 아이폰 12로 제가 바꿀게요. 화면 좀 줄이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거를 리모트 이미지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거냐면 iOS 스위프트 URL 이미지라고 해요. 치면 요게 나오거든요. DM 트루 이분이 만드신 건데, 여기에서 그 인스톨레이션을 갑니다. 가면은 팟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 SPM이죠.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요 링크를 일단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파일 스위프트 패키지 add 패키지 디펜던시 해서 여기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URL 이미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요.
자, 잘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위쪽에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임포트 URL 이미지 이렇게 임포트를 해요. 저희가 불려오려고 하는 이미지는 랜덤 유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단 랜덤 유저라고 제가 검색해 볼게요. 랜덤 유저 단위 사이트로 와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할게요. 그래서 크롬 창에다가 붙여놓으면 이 이미지를 제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리모트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호출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로 일단 진행할게요. 여기 이 URL 이미지 이 사이트에서 요거를 일단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일단 서클 부분에. 그리고 URL이 들어가는데 이 URL은 결국엔 저희가 써야 되는 이미지 URL인 거죠. 그래서 바에서 이미지 URL을 하나 변수 만들어 줄게요. URL이라 하고 이 URL이 이미지 URL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프리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URL에 대한 값을 이 프리뷰 쪽에서 저희가 넣어주면 돼요. 그걸 제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let URL은 URL이다 하고 스트링 저희가 방금 그 랜덤 유저에서 복사를 한 요거 있죠. 여기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한 다음에 그 주소를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URL을 여기다 제가 넣겠습니다. 이미지 URL은 URL이다 하고 옵션 커맨드 P 누르면 그 프리뷰가 다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 자체가 지금 이미지의 리사이저블이랑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 핏이 다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동그라미를 넣고 싶다 그러면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동그라미는 이거 URL 이미지 이분이 지금 만드신 거 자체가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뷰예요. 뷰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저희가 속성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기억나시죠?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거는 클립 쉐이프를 하면 돼요. 클립 쉐이프. 그래서 이 쉐이프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겠다. 서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는 이렇게 테두리를 제가 하나 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있죠. 이걸 제가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 서클 동그라미로 넣는데 그게 스트로크 넣는데 어떤 색이냐 컬러를 제가 넣겠습니다. 컬러를 제가 CG 컬러 해서 컬러 리터럴로 색깔을 제가 조금 변경할게요. 약간 노란색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라인 하이트를 넣어주면 돼요. 라인 위스 한 이 정도 주겠다 하고 옵션 커맨드 P 알트 커맨드 P죠.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프로필 이미지 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랜덤 유저에 대한 뷰예요. 지금 요 부분이죠. 지금 여기는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냥 호리젠탈이니까 H 스택에다가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은 UI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 파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랜덤 유저 뷰라고 하나 만들게요. 로우 뷰라고 할게요. 랜덤 유저 로우 뷰.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스위프트 UI 해주고요. 스트럭트 랜덤 유저 로우 뷰 이거 자료형이 이제 뷰죠. 그리고 바디 썸뷰 여기에서 이제 H 스택을 제가 넣을 거예요.
h스택 넣고 그냥 일단 기본으로 텍스트를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하하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시 컨텐트 뷰에 있는 프리뷰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복사해서 랜덤 유저 로우 뷰에다가 아래쪽에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랜덤 유저 로우 뷰 이름을 컨텐트 뷰 대신에 넣고, 그리고 여기서 프리뷰가 돌아가는 거는 랜덤 유저 로우 뷰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옵션 커맨드 엔터 하면은 미리 보기가 활성화 되겠죠. 다시 그 옵션 커맨드 P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호리젠탈 스택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프로필 이미지 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프로필 이미지 뷰 자체가 지금 뷰잖아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 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프로필 이미지 뷰에는 이미지 URL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호리젠탈 스택에다가 프로필 이미지 뷰 생성을 해줍니다. 이미지 URL은 저희 아까 요 뉴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해볼까요? 요거로 이미지 주소 복사 해서 이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느낌표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기다려 볼까요? 옵션 커맨드 P. 자,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컨트롤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리젠탈 스택 자체의 끝에 프레임을 제가 주는 거죠. 일단 min 윅스 그 최소 그 폭은 0으로 일단 주고요. 그리고 맥스 위스는 제가 인피니티로 끝까지 줄게요. 그런 다음에 하이트 min 하이트를 0으로 주고 맥스 하이트를 제가 한 5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적어 볼게요. 이렇게 호리젠탈 스택이죠. 이 호리젠탈 스택의 안에 있는 녀석들의 얼라이먼트를 제가 조금 변경을 할게요. 얘를 얼라이먼트를 리딩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쭉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패딩을 조금 줄게요. 그 전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한번 넣어서 한번 볼까요? 컬러 블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옐로우로 할까요? 옐로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패딩을 버티컬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버티컬 패딩 버티컬을 주고 백그라운드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제가 좀 변경할게요. 폰트 웨이트 헤비로 주고요. 그런 다음에 폰트는 시스템 사이즈 한 25 정도. 그리고 라인 리밋은 두 줄로 하고요. 그리고 그 미니멈 스케일 팩터라고 해서 이 글자가 더 적어질 게 없으면은 쪼그라들게 한 50%까지 쪼그라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느리면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두 줄까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리고 다시 백그라운드는 제가 제거하고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리를 할게요. 이제 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랜덤 유저 컨텐트 뷰 쪽으로 와주세요. 컨텐트 뷰 쪽에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 텍스트 여기 돼 있는데 여기를 제가 없애고 리스트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뭐 한 100개 정도? 그리고 ID 이걸 해줘야 이제 리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ID 요쪽 이거를 해주셔야.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인덱스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랜덤 유저 로우 뷰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하하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런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더미 뷰를 만드는 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다시 돌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로딩을 할 때 이게 동그라미가 되게 작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뷰 쪽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프로필 이미지 뷰에서 저희가 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Shift 커맨드 P에서 여기서 프레임을 위스랑 위스 60, 하이트 60 정도 줘서 이렇게 프레임을 강제로 제가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됐죠?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 알라마파이어 API를 제가 호출할 거예요. 알라마파이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메모 보시면은 통신 라이브러리는 알라마파이어를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라마파이어로 가주겠습니다. 검색할게요. iOS 알라마파이어 git 검색합니다. 그럼 알라마파이어가 나오죠? 여기서 인스톨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그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이 URL을 주소를 복사해요.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 스위프트 패키지스 add 패키지 디펜던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어요. 그 다음에 next.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next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finish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했는데 나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오신 다음에 스위프트 패키지 누르시고 해당하는 거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지워지거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API를 먼저 호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한번 일단 문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랜덤 유저 API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유저 API 다큐멘테이션을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how to use가 있고 여기에서 리스트라고 있어요. 제가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러 명을 호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리퀘스트 멀티플 유저스예요. 그래서 리절트 5000을 하면은 5000개의 그 랜덤 유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복사해서 일단은 포스트맨에다가 제가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포스트맨 사용 방법 모르시면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요거를 그 붙여넣은 다음에 리절트 부분을 10으로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샌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샌드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API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거 구조를 잘 보시게 되면 리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API를 호출하는 거를 응답받는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마우스 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라고 하고 커맨드 N 눌러서 새 파일 스위프트 파일에서 뭐 리스폰스 데이터 할까요? 랜덤 유저 리스폰스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게요.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디코더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제이슨 형태를 이제 구조체로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필요한 게 랜덤 유저 리스폰스라는 걸 하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코더블로 하고 유저 리스폰스 안에 요거랑 제가 맞춰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API를 호출했을 때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게 리졸트 제이슨 배열이죠. 제이슨 배열이랑 키가 리졸트 인 리졸트고 값이 제이슨 배열이고 그리고 인포 키가 인포고 값이 제이슨 인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랜덤 유저 리스폰스는 요거를 파싱을 할 겁니다. 이거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인포에 대한 파싱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인포를 따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인포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리절트 부분은 이게 제이슨 어레이이기 때문에 요거 결국엔 요거가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에 대한 거를 제가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사용하진 않고 여기서 제가 사용할 것만 가져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지금 일단 네임, 이 네임 있죠. 네임 부분이랑 픽처 이 부분만 제가 사용할 겁니다. 네임이랑 픽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네임에 대한 스트럭처 하나 만들고 픽처에 대한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파싱 할 거예요.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포스트맨이 안 깔리신 분은 한번 설치해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호출한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붙여 넣을 수도 있어요. 10개 갯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전체를 복사해서 구글창에다가 프리티 제이슨이라고 치시면은 뭐 여러 제이슨을 이쁘게 만들어준 사이트가 있어요. 제이슨 포매터 여기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붙여넣고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이 제이슨 형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파싱할 거는 요거 전체인데 이 API를 갯방식으로 호출했을 때 나오는 제이슨을 파싱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리졸츠에 대한 것도 파싱하고 인포도 파싱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를 받는 이름이 랜덤 유저 리스폰스가 될 거예요. 아까 이름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리졸츠가 이제 랜덤 유저가 될 거고 이건 제가 만들 거죠. 이거 바에서 인포는 따로 저희가 또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리절트 인포. 그 제이슨 파싱 하실 때는 이제 키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딩 키란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private enum 해서 코딩 키스라고 있거든요. 코딩 키 해서 나는 리절트라는 것도 받을 거고 임포트 할 거다. 근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제이슨으로 받는 거랑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둘게요. 놔두고 일단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만들고 여기에서 필요한 랜덤 유저랑 인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스트럭처를 만들도록 할게요. 랜덤 유저부터 만들어 볼까요? 랜덤 유저를 만들 거고 랜덤 유저는 아이디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 그 랜덤 유저 아이디가 이 한 로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로우 있죠. 이 로우에 해당하는 게 랜덤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랜덤 유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여기서 제가 조합해서 뿌릴 거고 이미지는 여기서 조합해서 뿌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고 해서 고유한 이 각각이 고유해야 돼요. 그래서 UUID를 제가 아이디로 하나 멤버 변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고 프로토콜을 명시를 해줘요. 그럼 아이덴티파이어블을 프로토콜을 준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리절트에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져올 거는 네임 부분이랑 네임이랑 픽처만 제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네임도 만들고 픽처, 네임이랑 픽처만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임 픽처. 그래서 네임에서 네임이라고 또 하나 만들고 픽처라고 하나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나는 픽처라고 이름 안 하고 이거를 나는 포토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포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네임으로 받고 포토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제이슨에서 가져오는 거는 픽처지만 나는 포토라는 이름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임은 그대로 네임으로 받겠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임이랑 포토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임 아이덴티파이어는 필요 없죠.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지금 네임은 어떻게 돼 있죠? 타이틀, 퍼스트, 라스트로 돼 있고 값이 전부 다 스트링이에요. 요거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타이틀은 스트링이다. 퍼스트, 라스트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코더블을 쓰실 때 코더블 자체는 들어가시면 이제 디코더블이랑 인코더블을 그냥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 엘리어스로 별칭으로 지금 저희가 부르는 건데 지금 위에 그림처럼 원래는 제이슨 형태가 제이슨 키 값이 픽처인데 나는 여기서는 포토라는 이름으로 쓰겠다가 아니라 그냥 동일한 이름으로 쓰겠다 하면 코딩 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네임이 됐으니까 이제 포토를 또 하면 되겠죠? 포토도 한번 살펴볼까요? 포토는 어떻게 되냐면 라지, 미디엄, 썸네일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스트링이에요. 이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스트링, 미디엄, 썸네일.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도 코더블이고 이것도 코더블이기 때문에 파싱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랜덤 유저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거는 랜덤 유저 리스폰스를 주석을 해제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일 바깥에서 쓰는 거는 랜덤 유저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포가 빠졌네요. 인포도 제가 추가할게요. 인포도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지금 제이슨 구조가 시드, 리졸트, 페이지, 버전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일단 제가 복사해서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름이 인포다. 코더블이고 시드 그리고 이건 리절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리절츠 카운트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그죠? 코딩키로 이름을 바꿔서 받는다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페이지는 인트형이니까 인트로 하고 버전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이넘 코딩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시드는 시드로 받고 실제로 이제 제이슨 이름은 지금 보면은 리졸츠죠. 그래서 리졸츠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는 페이지로 받겠다. 그리고 버전은 버전으로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파싱을 저희가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뷰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데이터 안에다가 제가 뉴 파일에서 커맨드 N 눌러서 스위프트 파일 랜덤 유저 뷰 모델 이름은 뭐 다른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API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임포트 콤바인 일단 해주고요. 그리고 임포트 알라무 파일을 해줘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제가 랜덤 유저 뷰 모델로 할게요. 얘가 이제 옵저버블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벤트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콤바인을 저희는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쓰려고 하는 거는 퍼블리셔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해제를 메모리에서 날리는 걸 위해서 서브스크립션을 제가 만들게요. 서브스크립션. 혹시 콤바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콤바인 제가 설명 계속 쭉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개념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모리에서 날리기 위해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set any cancelable 하나 만들어 주고요. 랜덤 유저 뷰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published에서 랜덤 유저스라고 하나 만들게요. 얘가 이제 랜덤 유저인 거죠. 랜덤 유저 배열인 겁니다. 빈 배열 이렇게 제가 상성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URL을 하나 제가 만들게요. 베이스 URL. 실제로 이제 이 URL로 API를 호출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라우터 패턴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냥 바로 알람 파이어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까 랜덤 유저에서 리절트 50 있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를 가져와서 리절트 부분을 10개를 하면 10개를 가져오고요. 50을 하면 50개를 가져와요. 100을 하면은 100명을 가져오겠죠. 이게 100명으로 일단 제가 설정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람 파이어 호출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일단은 랜덤 유저 뷰 모델 자체가 생성이 될 때 제가 API를 땡길 거예요. 그래서 init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는 그 미리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로그라고 치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게끔 해놨어요. 제 영상 중에 이제 스위프트 그 엑스코드 코드 자동 완성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거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서 이제 배치 랜덤 유저스라는 메소드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 파이어를 호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알람 파이어 세션을 가져옵니다. 그쵸? 기본 세션이에요. 세션 디폴트. 제가 예전에 알람 파이어 다뤘던 거는 이제 기본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세션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엔 그냥 간단하게 바로 기본 세션에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 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 URL로 그냥 스트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publish를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가 나오죠. 이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 퍼블리셔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바인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publish 디코더블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바로 디코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디코딩이 뭐죠?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를 받은 거를 바로 이제 객체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받는 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랜덤 유저 리스폰스라는 형으로 저희가 그 파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랜덤 유저 리스폰스의 타입으로 나는 하겠다. 셀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싱크를 하면 돼요. 싱크를 해서 구독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컴플레션이고 데이터 스트림이 완료된 거거든요. 데이터 스트림 완료. received 데이터라고 해줄게요. received value는 in 해서 받습니다. 받은 값은 received value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제가 만들게요. 이 지금 랜덤 유저 리스폰스에 대해서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에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디스크립션 리절트 카운트는 몇 개고 그리고 인포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info.seed 할까요? seed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뷰 모델로 와서 received value description 하면 여기에 대한 description이 뜨겠죠 이제. 그리고 publish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구독이 다 완료됐을 때는 스토어를 통해서 메모리에서 날려줘요. 이게 이제 서브스크립션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received value 자체가 형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received value 형태 어떻죠? 데이터 리스폰스 퍼블리셔 랜덤 유저 리스폰스 아웃풋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점 밸류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received value 점 value 하면 뭐죠? 랜덤 유저 리스폰스 형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죠? 랜덤 유저이잖아요. 그쵸? 랜덤 유저는 어디 있죠? 랜덤 유저 리스폰스 안에 있잖아요. 그쵸? 랜덤 유저 리스폰스 가볼까요? 랜덤 유저 리스폰스 안에 리절트라는 거로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백 컨트롤 커맨드 왼쪽 화살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received value에 점 밸류를 하면은 일단은 랜덤 유저 리스폰스를 가져오는 건 일단 알았어요. 근데 지금 형태가 옵셔널이잖아요. 컴바인에서 이제 옵셔널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 스트림이 쭉 들어오는 상태에서 컴팩트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컴팩트 맵을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게 옵셔널이면은 값이 있는 것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셔널 언래핑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 맵을 해주는 거예요. 컴팩트 맵을 이렇게 해주고 그 컴팩트 맵 할 상대는 뭐죠? 지금 첫 번째로 들어오고 있는 점 value 하면은 랜덤 유저 리스폰스가 되는데 이렇게 컴팩트 맵을 통해서 뭐가 되죠? 언래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구독하는 쪽에서 받을 때는 received value 점 results로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여기서 밸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 형 변환이 돼서 들어오는 게 이제 랜덤 유저 리스폰스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랜덤 유저 원래는 요거 자체 여기까지는 이제 아웃풋이었잖아요. 퍼블리셔 아웃풋이었단 말이에요. 퍼블리셔 아웃풋으로 랩핑이 한번 쌓여 있는 건데 그거를 밸류 점 밸류로 언랩핑을 한 거죠. 점 밸류로 언랩핑도 하고 그리고 점 밸류가 옵셔널이었는데 컴팩트 맵으로 한번 그렇죠. 옵셔널이죠. 컴팩트 맵으로 그거를 이제 그 언래핑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received value는 지금 형태가 랜덤 유저 리스폰스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더 형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받았을 때 또 맵에서 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들어온 랜덤 유저 리스폰스였잖아요. 여기서 점 나는 리절트만 가져올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received value가 랜덤 유저 리스폰스가 아니라 랜덤 유저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건 뭐죠? 지금 published 랜덤 유저 여기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랜덤 유저스 값이 지금 received로 들어온 received value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랜덤 유저이기 때문이죠. 받은 값 여기서 좀 카운트만 제가 출력할게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패치드 그리고 여기서 그 셀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랜덤 유저 뷰 모델이 생성이 될 때 패치 랜덤 유저스로 API 통신도 같이 해버릴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랜덤 유저라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API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잘 그 디코딩도 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랜덤 유저스. 그러면 요거를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컨텐트 뷰 쪽에서 쓰면 돼요. 컨텐트 뷰 쪽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지금 요거 자체가 뷰 모델 자체가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그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트 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얘를 이렇게 오브저브드 오브젝트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바에서 랜덤 유저 뷰 모델이라고 해주는 거죠. 이 뷰 모델을 여기서 생성합니다. 랜덤 유저 뷰 모델 생성해요. 생성해서 여기서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처리할게요. 다시 리스트에서 랜덤 유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랜덤 유저스라는 데이터로 뷰를 그리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애가
랜덤 유저다. 얘로 이제 랜덤 유저 로우 뷰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은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랜덤 유저 뷰로 일단 가줄게요. 그러면 랜덤 유저 뷰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멤버 변수로 랜덤 유저라고 하나 만들게요. 요게 자료형이 이제 랜덤 유저인 거죠. 그리고 제가 생성자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생성자로 그 들어오는 랜덤 유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랜덤 유저 로우뷰가 가지고 있는 랜덤 유저는 랜덤 유저다. 매개 변수로 들어온 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 랜덤 유저 뷰를 생성할 때 앞에 이제 호출 쪽에서 이거를 넣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언더바에서 그 이름을 뺀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리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 유저 쪽에 제가 가줄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더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더미 데이터 팩토리 메소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랜덤 유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펑션에서 getDumm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가 반환하는 게 자기 자신이다. 셀프, 그 자기 자신이 즉 랜덤 유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그 일단 찍어주고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생성한다고 보면 돼요. 아이디 자체는 UUID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임 포토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임도 그 더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임 쪽에서도 제가 그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네임 뭐 이렇게 써볼까요? 유튜버 그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네임에 대한 getDumm이라는 그 스태틱 메소드로 저희 더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name getDummy 그냥 더미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포토 같은 경우에는 포토도 더미 데이터 만들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반환을 포토를 하겠다. 라지 미디엄 썸네일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랜덤 유저 단미 사이트에서 하나 가져올게요. 뉴 눌러서 이분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일단 더미 데이터가 다 되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다시 랜덤 유저 로우 뷰로 온 다음에 그 프리뷰 쪽에서 필요한 더미 데이터는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랜덤 유저 점 getDummy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Shift 커맨드 P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observable 쪽에서 여기 컨텐트 뷰 쪽에서 그러면 랜덤 유저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뜨는데요. 이제 저희가 적용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제가 넣어볼게요. 저희가 이거 데이터를 넣을 때 필요한 게 랜덤 유저에 대한 프로필 이미지 UR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URL을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를 따로 그냥 미리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 유저로 간 다음에 그쵸 랜덤 유저로 가요. 그래서 이 랜덤 유저 자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URL을 가지고 있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에서 프로필 이미지 URL 요거의 자료용은 URL이고 이제 얘를 가져올 때 URL 스트링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랜덤 유저가 가지고 있는 포토의 라지로 할까요? 미디엄으로 할게요. 미디엄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랜덤 유저 점 프로필 이미지 URL 하면 딱 나오겠죠. 다시 랜덤 유저 로우 뷰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URL을 아예 다 지우고 지금 랜덤 유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 이미지 URL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따로 저희가 그 랜덤 유저 쪽 다시 갈게요. 가서 이 네임에서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임에서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로 해서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바로 가져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 리턴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타이틀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first 네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랜덤 유저 로우 뷰에서 하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죠. 랜덤 유저에서 네임에 디스크립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디스크립션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임만 해도 그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했던 거가 뜰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그 랜덤 유저에서 랜덤 유저 자체에 또 커스텀 스트링 컨버터블을 넣고 얘에 대한 거를 디스크립션에 또 넣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이 디스크립션은 이게 바로 이제 네임의 디스크립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랜덤 유저 로우 뷰로 가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고 Alt 커맨드 P. 자, 그럼 미리 보기가 이렇게 유튜버 개발한 정들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컨텐트 뷰 쪽으로 가서 다시 보면은 여기를 그냥 리시브드 밸류로 바꿀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호출이 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결국에 지금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오고 걔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 차근차근 다시 볼게요. 한번. 그럼 실제 실행되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유저를 100명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럼 실제로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방식은 제일 먼저 랜덤 유저 API 앱, 여기서 앱씬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컨텐트 뷰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컨텐트 뷰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이제 observed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랜덤 유저 뷰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 이 랜덤 유저 뷰 모델이 생성이 되면 이닛이 발동이 되죠. 이닛이 발동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그쵸? 이닛이 발동이 되면서 fetch 랜덤 유저스가 발동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API를 호출하게 되는데 API를 호출했을 때 이제 가져온 JSON 데이터를 랜덤 유저 리스폰스라는 거로 지금 파싱을 한 거예요. 파싱을 해서 언래핑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연산자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구독을 통해서 이벤트를 받게 되는 거죠. 이벤트를 받았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정제된 데이터를 셀프 랜덤 유저스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넣는 거죠. 근데 넣게 되는데 이 넣은 거는 이 랜덤 유저스는 퍼블리시드라는 어노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이제 데이터가 변경되는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observable 오브젝트라는 거는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고 관찰 가능한 것이 바로 랜덤 유저. 그러니까 랜덤 유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랜덤 유저스를 관찰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컨텐트 뷰 쪽에서 observed 오브젝트로 해놨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저희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리스트 안에서 랜덤 유저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랜덤 유저스 저희가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거를 알아서 그때 뷰를 그려주게 돼요.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때 제가 뷰를 그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각각의 아이템들을 for each 문처럼 하나씩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뷰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제 뷰를 그리게 될 때는 랜덤 유저 로우 뷰 쪽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온 데이터를 통해서 화면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위프트 UI에서 알라우 파일을 통해서 API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